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청년층도 낸 만큼은 돌려받게 국민연금 신9세대 나누자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2054년 기금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둘로 나눠서 젊은 세대는 지금부터 따로 연금을 적립하고 9세대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급여를 받게 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기금이 바닥난 뒤 신세대가 현재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9%인 보험료가 35%까지 치솟아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고서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큼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DI의 안은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새로 만든 개정에 완전 적립식으로 납입하자는 것이 뼈대고요. 완전 적립식은 납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며 이론상으로 낸 만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이원화보다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들여다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 추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총 지출 34조, 그리고 적립금은 1,089조, 재정 수지는 73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40년부터는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고요. 2054년도에는 적립금까지 마이너스권으로 점점 하방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고요. 연금 개혁 완료 시 이 시점부터 납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연금은 확정급여형 유지하되 600조 재정 투입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의존 낮추자, 빅테크, 삼성의 AI, XR 반도체, 러브콜.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 8%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자, 오늘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동맹 린치핀으로 반도체판 바꾸는 삼성. 네, 오늘 삼성 시초부터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를 빼고는 최첨단 인공지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 능력을 보유한 삼성전자를 우군으로 둬야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기술 개발을 넘어 이를 위한 첨단 반도체 칩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초미세 공정 단위에서 칩 생산과 고대역폭 메모리 등 핵심 메모리 제품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두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와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열풍의 메타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지능에 좀 가깝거나 능가하는 일반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최근 오픈 AI처럼 메타 또한 자체 AI 칩 생산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 TSMC를 빼면 최첨단 AI를 위한 칩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난 오픈AI의 샘 올트원 CEO도 자체 칩 생산망 구축을 위해 7조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삼성전자 간의 가상현실 및 혼합현실 기기 개발 논의 가능성도 점쳐지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퀄컴과 구글과 확장현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의 협업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망 살펴보시면요. 2023년 553억 달러 수준에서 2026년에는 무려 861억 달러까지 껑충 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발 현황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파운드리 수주 강화를 노리고 있고요. 메타는 AI 특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일반 인공지능 개발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와 구글 역시 뛰어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외 빅테크 간의 AI 기술 개발 협업이나 국내 벤처 투자 등 윤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의 관측 역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AI 칩 시장 80% 독점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우군이 좀 절실하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기술력이 앞선 삼성과 동맹을 잇따라 하고 있고요. 국내외 기업 AI 기술 협업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해당 논의 역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NG선 96척, 삼성중공업 버커링까지 뛰어든다. 세 번째 소식,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어제 조선주도 좀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 가운데서 많은 흐름을 탔었는데요. 올해만 4조 원이 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잭팟을 터뜨린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사 가운데 처음으로 LNG 버커링 사업까지 진출합니다. 직접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설명이고요.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자체적으로 LNG 운반선과 추진선의 화물 탱크 및 연료 탱크에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선박을 선주에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시운전까지 조선소 내에서 자급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시도는 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상선별 수주 잔량입니다. 우선 96%가 LNG 운반선이고요. 나머지 11%는 유조선 그리고 51%가 컨테이너선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 3사 LNG 운반선의 수주량을 살펴보시면 삼성중공업이 15척 그리고 하나오션은 0척을 기록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2척을 기록하면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매출액 9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올해의 상선 그리고 해양 수주 목표도 97억 달러로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16% 높게 설정했고요.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잔량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박 자체 연료 공급 그리고 터미널 이동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올해 LNG선 4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커링 내재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